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챕터 6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순서대로 매칭부터 파노라마, 특수효과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챕터의 특성상 실습을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코드 리뷰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칭입니다. 매칭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서 비디오에서 프레임을 잡아서 저장하는 코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클래스 비디오 큐 메인 윈도우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는 pyQt의 GUI를 쓸 예정입니다. 따라서 pyQt에 정의된 큐 메인 윈도우라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갖는 비디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 객체를 슈퍼.init, 즉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여 초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해주고 setGeometry 함수를 이용하여 각각 x축, y축, 너비, 높이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여 창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생성해주고 버튼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함수가 실행되게끔 하는 콜백 함수를 지정해주는데 해당 코드에선 총 4개의 콜백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코드는 그 콜백 함수들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 코드인데 첫 번째로 비디오 펑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캡처 함수에서 숫자 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에 연결된 여러 대의 카메라 중 첫 번째 카메라에 연결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셀프.캡으로 반환받습니다. 그 다음은 while문 안에 있는 self.cap.read 함수를 보시면 이 함수는 반환값으로 let과 frame을 반환받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let은 이미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변수이고 frame은 해당 프레임에서의 이미지를 반환받아 이미지로 저장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if나 let이면 break라는 말이 애초에 이미지를 잘 받아보지 못했으면 나가라는 말이고 그렇지 않고 이미지를 잘 받아왔으면 이미지 쇼 함수를 통해 self.frame을 출력합니다. 결국 화면에 출력되는 건 이미지인데 이것을 웨이키 1, 즉 1ms마다 출력함으로써 저희 눈엔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출력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뭐 캡처하거나 저장하거나 그리고 카메라랑 연결을 끊거나 하는 다양한 콜백 함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는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에서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고 이미지를 먼저 읽어와서 그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인 다음에 cv2.interArea라는 보관법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의 크기를 줄입니다. interArea는 이미지 축소에 효과적인 보관법으로서 해당 상황에 잘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가 조절된 이미지를 저장하고 아래는 뭐 그냥 저장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겟 물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흰색 배경을 가진 타겟 물체를 만들기 위해 오림을 사용한 코드입니다. 어,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q 메인 윈도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똑같이 pyQt의 GUI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아래 콜백 함수 등록까지는 앞서 드린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페인팅 함수입니다. 왼쪽 마우스가 클릭이 되면은 이거는 정경으로 표시를 하면서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오른쪽 마우스가 클릭을 하면은 어, 백그라운드로 설정을 하면서 빨간색이 출력이 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에리프 두 개는 그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은 여전히 포그라운드로 출력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가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은 여전히 백그라운드로 인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함수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파란 선과 빨간 선, 즉 배경과 전경으로 구분한 뒤에 컷 펑션을 이용하여 오릴 예정입니다. 우선 1바이 65인 크기를 갖는 0으로 초기화된 벡터를 만들어서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에 각각 하나씩 벡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크래컷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세분화하고 제공된 마스크의 초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원본 마스크에서 값이 0 또는 2인 부분, 즉 배경이거나
배경으로 초기화되어 있지만 정경일 확률이 있는 것을 0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정경이거나 정경으로 초기화되었지만 배경일 확률이 있는 것을 1로 설정한 이집 마스크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에 바이너리 마스크를 적용해서 세분화된 객체를 얻습니다. 그 다음으로 픽셀 값이 0,0,0인 경우 255, 255, 255로 대체해서 세분화된 객체를 처리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림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경이 검은색으로 적용이 되므로 저희는 흰색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하는 이미지 쇼 함수를 사용하여 cut 펑션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increase 펑션과 decrease 펑션은 브러쉬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함수인데, increase 펑션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최대 20까지만 늘어날 수 있고, decrease 펑션은 최대 1까지만 줄어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저장하고 나가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을 통해 얻어낸 사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함수들을 이용하여 첫 번째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과 왼쪽 버튼을 이용하여 파란 선과 빨간 선으로 그립니다. 즉, 배경과 전경을 구분해 준 뒤에 그 오림을 수행을 하여 오른쪽 그림처럼 흰색 배경을 갖는 책을 얻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총 3번을 반복하여 추후에 쓰일 코드에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물체 탐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PyQt의 GUI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정은 콜백 함수까지 모두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self.signFiles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이제 추후에 쓰일 이미지의 주소를 저장해 놓기 위해 저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recognition 펑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 이미지가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먼저 확인을 한 뒤에 Shift 디스크립터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Shift의 키포인트와 디스크립터를 추출하여 저기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KD에다가 계속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랜을 기반으로 하는 디스크립터 매처를 생성을 해주는데, 여기서 플랜은 KD 트리 기반의 강화된 알고리즘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값을 이용하여 좋은 매치를 선별해 줍니다. 그 물체가 매칭쌍이 4개 미만인 것은 걸러낸 다음에 좋은 매치에 해당하는 키포인트를 추출해 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1과 포인트 2 그리고 란삭을 이용하여 호모그래피의 행렬을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굿 매치와 호모그래피에 적용된 경계 상자를 이용하여 매칭 결과를 그려줍니다. 해당 함수들은 사인 펑션과 이미지 펑션, 즉 물체를 등록하기 위해서 적용한 함수로서 각각 타겟 물체와 그리고 타겟 물체가 포함된 배경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해 적용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quiet 펑션, 즉 이제 윈도우를 다 끄고 나가는 그런 함수까지 구현해 놨습니다. 실습을 통해 얻어낸 사진입니다. 우선 상단에 보이시는 3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어, 타겟 이미지로 설정을 한 다음에 타겟 이미지가 포함된 이미지에다가 코드를 적용시켜 보았는데요. 왼쪽의 이미지를 먼저 보시면 어, 그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책이 이미지 특성 자체상 패턴도 정말 다양하고 특징점을 검출하는 데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미지에서 책이 돌아가고 시선으로부터 기울어져 있어도 책을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필통이 있음에도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통과 안경 케이스 물체 자체가 특징점을 뽑아내기에 좋은 물체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물체에 따라서 잘 매칭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노라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PyQt의 GUI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q 메인 윈도우를 부모 클래스로 갖는 파노라마 객체를 생성하여 앞선 과정과 같이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콜백 함수에 등록된 함수 중 collect 펑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show 버튼이나 stitch 버튼, save 버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버튼들이 보이지 않게끔 설정하였습니다. 이미지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수집을 하는데 C를 누를 때마다 해당 프레임의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이미지가 총 2장 이상이면은 방, 세이브, 쇼 버튼과 스티치 버튼, 세이브 버튼이 보이게끔 설정을 하였고 Q를 누르면은 이제 그 종료가 되게끔 설정을 하였습니다. 왜 2장 이상으로 설정을 하였냐면 파노라마 영상의 특성상 이제 최소 2장 이상이 있어야지 파노라마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총 4가지의 함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show 펑션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how 펑션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만든 함수로 저기 밑에 보시면 mp.hstat, 즉 수평으로 이미지를 연결하여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stitch 펑션은 그 stitcher create라는 객체를 생성하여 그 객체에 해당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이어붙이는 것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장하고 나가는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얻어낸 사진들입니다. 위에 이미지를 먼저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가 보이는 과정에 있어서 H스택, 즉 수평으로 이미지를 나열하여서 6개의 이미지를 수평으로 이렇게 배열하여 한눈에 보이게끔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치 함수를 이용하여 아래처럼 이미지를 이어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특수 효과들을 가진 비디오 스페셜 이펙트 클래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PyQt의 GUI를 사용하였고, 콜백 함수 등록 과정에 있어서는 앞선 설명들과 동일합니다. 비디오 스페셜 이펙트 펑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도 뭐 이미지를 받아와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하게끔 구현을 하였는데, 여기 빨간 박스들을 보시면 순서대로 엠보싱, 저기 F 멤버스에 있는 필터 자체가 엠보싱 필터이기 때문에 엠보싱과 카툰, 그리고 연필 스케치인데 명암이냐 컬러냐, 그리고 유화 이런 종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설정하였습니다. 실습을 통해 얻어낸 사진입니다. PyQt의 GUI를 활용하여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넣은 함수들을 콜백 함수로 등록만 해놓으면은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